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이 깊어지고 불빛이 희미해질 때 갑자기 그녀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낸다면 그건 진짜로 행복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 순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3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 뒤에 숨은 여성의 마음, 몸의 반응, 그리고 관계의 진짜 온도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그 시기. 왜 어떤 순간에는 더 뜨겁고 또 어떤 순간에는 차가워지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자가 그 순간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진짜 사랑의 신호인지 아니면 배려의 연기인지 그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부부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그녀의 소리 속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대에서 들리는 여자의 소리에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지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성적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감정적 교감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즉, 여자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반드시 느끼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뇌와 몸은 복잡한 연결망을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때로는 소리가 진짜 흥분의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칭찬의 소리. 남편을 격려하기 위한 배려의 표현. 서울심리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남편이 열심히 노력할 때 일부러 반응을 크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라기보다는 배려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수록 익숙함이 감정의 표현을 무디게 만들죠. 그럴 때 아내는 작은 소리로나마 당신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남편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부부관계가 더욱 활력 있게 유지되는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이 칭찬의 소리가 반복적으로 의무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감정이 아닌 습관적인 연기가 되면 몸은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 관계의 온도도 식게 됩니다. 이럴 땐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건 고맙지만 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피로의 소리. 빨리 끝내고 싶을 때의 본능적 반응. 국내 여성 55세 이상 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대한여성건강학회에 따르면 약 48%의 여성이 피곤할 때 억지로 관계를 할 경우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 오히려 과하게 반응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피로하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로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죠. 이건 불성실함이 아니라 상황을 무마하려는 방어적 심리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타이밍의 조절입니다. 피곤한 날에는 관계를 미루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걸 이해해주면 아내는 다음번에 훨씬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기 자극의 소리. 스스로 흥분을 유도하는 심리. 흥미롭게도 여성의 신음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일부 여성은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흥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청각적 자극이 뇌의 성적 흥분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목소리가 거울 역할을 하여 감정의 몰입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소리를 내야 더 집중이 된다고 느낍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남성은 이런 점을 이해하고 파트너의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조용히 시키거나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는 반응은 상대의 심리를 위축시켜 관계의 즐거움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진짜와 가짜의 경계.
여성의 소리는 100% 진짜이거나 100% 가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심리적 배려, 감정적 교감, 육체적 쾌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가끔은 진짜 감정이 절반, 배려가 절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녀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가장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감정이 편하게 드러나고 억지로 소리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관계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대화와 공감입니다.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거짓 리액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들이 들려주는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58세. 김미선 씨, 나는 연기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김미선 씨는 결혼 30년 차의 주부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반면 미선 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몸과 마음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정말 좋았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내 반응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오늘은 왜 조용해? 전처럼 소리 안 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지로라도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선 씨는 점점 좋아요. 응 같은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젠 거의 배우 수준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상담을 마친 뒤 그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좋지만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천천히 나를 기다려줘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63세 박영자 씨. 피곤한 날의 거짓 미소 박영자 씨는 손주 돌보느라 하루 종일 몸이 쑤십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남편은 여전히 남자로서의 본능을 표현합니다. 어느 날은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거절하면 남편이 상처받겠지 싶어서 그냥 받아줬죠. 그녀는 빨리 끝내기 위해 일부러 반응을 크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빨리 끝나면 나도 덜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해요. 오늘은 좀 힘들다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짜로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가 됐어요. 그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거절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거절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키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67세 이순자 씨. 이제는 나도 느끼고 싶어요. 이순자 씨는 비교적 늦게까지 건강하게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에게 늘 순종적이었고 착한 아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자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젠 나도 느끼고 싶어요. 그냥 남편만이 아니라 나도 여자로서 행복하고 싶어요. 그녀는 관계 중 스스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목소리를 듣다 보니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변화는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있어 보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사실 그건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이순자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소리는 단지 쾌락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느끼는 과정이라는 것.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연기하지 않아요. 느끼면 느낀다고 말하고 아닐 땐 그냥 웃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세 여자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닿습니다. 진짜 감정은 연기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솔직함이야말로 부부가 평생 함께 가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부부가 40세, 50세 이후에도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점점 줄어들고 어색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팁은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1.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 감정이 먼저, 몸은 그 다음. 여성의 성감대는 신체보다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느끼면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기 전 대화로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나랑 있으면 편안해 같은 짧은 질문을 해보세요. 이 대화가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몸의 긴장도 풀리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전 10분의 대화가 호르몬 분비를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즉, 따뜻한 말 한마디가 최고의 전이 갠씨가 되는 셈이죠. 5. 소리를 억지로 내지 말고. 호흡을 맞추기 많은 여성이 조용하면 분위기가 이상할까봐 억지로 소리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호흡이 어긋나면 오히려 피로가 쌓입니다. 진짜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관계 중에 눈을 맞추고 상대의 숨소리와 자신의 숨을 일치시켜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하버드대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호흡의 동기화는 두 사람의 뇌파를 일치시켜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호흡의 리듬입니다. 3은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기. 오랜 부부일수록 성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스킨십의 단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관계를 가지려 하지 말고 손을 잡거나 어깨를 안아주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전문가들은 피부 접촉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손끝의 신경이 자극되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안정감과 신뢰를 높입니다. 매일 5초만 손을 꼭 잡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부부의 온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4. 솔직한 대화 훈련. 지금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해보기. 많은 부부가 성관계 중 솔직한 피드백을 피합니다. 괜히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진짜로 느끼는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둘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조금만 천천히 해줄래요? 처럼 명령이 아닌 부드러운 요청의 언어를 써보세요. 이건 상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대화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상대도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커고 몸의 컨디션 관리. 소리는 건강의 바로미터. 여성의 성적 반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순환, 호르몬 균형, 근육이완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칭, 케겔 운동, 반신욕 등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간 골반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성감도를 높입니다. 또한 반신욕을 통해 하복부 온도를 유지하면 신체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런 건강한 루틴을 만들면 억지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는 진짜 행복의 언어가 됩니다. 이 5가지 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소리야말로 가장 진솔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성이 침대에서 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쾌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뇌, 호르몬, 그리고 오랜 진화의 흔적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신경생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흥분 상태에 이르면 대뇌 변형계와 시상하부가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감정과 쾌감을 조절하는 중추인데 특히 청각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여성이 자신의 신음을 들으면 그 소리가 다시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어 흥분 중추를 자극하고 쾌감이 배가 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극 self stimulation 회로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소리를 낸다는 건 감정이 극대화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리적 현상이며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뇌의 긴장 신호가 증가하여 관계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 중 여성의 몸에서는 2가지 주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나는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다른 하나는 엔도르핀 행복 호르몬 자클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며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이 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의 한 실험에서는 소리를 억제한 그룹보다 자유롭게 표현한 그룹이 엔도르핀 수치가 35%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여성이 내는 소리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호르몬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소리는 생존과 번식의 신호였습니다. 고대 인류학자들은 원시시대 여성의 발성을 짝짓기 신호 보찰, 마팅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게 친밀감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이 관계 중 소리를 내는 것을 에로스의 언어라고 불렀고, 동양의 의학서, 배색, 동의보감의작에서도 음성은 기치를 순환시켜 정증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소리를 내는 것은 몸속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수련이었던 셈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여성이 관계 중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느냐가 신체 건강과 심리 안정의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신음이나 말, 표정 등은 모두 신경계의 통합 반응으로 정신적 억압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런 표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리를 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60세 이후 여성의 경우 호르몬 감소로 인해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질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호흡을 크게 하면 복부 압력과 혈류가 상승해 감각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여성이 침대에서 내는 소리는 심리적 안정, 호르몬의 균형, 그리고 진화적 본능이 모두 맞물린 복합적 생리 현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소리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숨, 혹은 미소조차도 과학적으로는 가장 깊은 교감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혹시 마음속으로만 고민했던 그 궁금증,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답해드릴게요. Q1. 관계 중 소리를 내는 게 진짜 좋은 건가요? 혹시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소리를 낸다는 건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여성의학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관계 중 소리를 억제할 경우 심박수와 근육 긴장이 올라가 오히려 피로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한 여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0%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소리는 몸이 긴장을 풀고 사랑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억지로 내는 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느껴질 때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건강한 반응입니다. Q2. 나이가 들어도 이런 반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나이보다 혈류순환과 호르몬 균형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대화, 스킨십, 케겔 운동 등을 실천하면 충분히 감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중 주 1회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와 면역 수치가 모두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성적 교감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건강의 지표입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은 나이와 관계없이 감정적 교감이 있을 때 분비되므로 마음이 열리면 몸은 언제든 반응합니다. 키임, 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남편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혹시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남성 대부분은 파트너의 진심 어린 반응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리액션보다 교감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리가 크다고 좋은 것도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상대의 움직임, 호흡, 표정과 맞추어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그 자체로 깊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즉, 진짜 소리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로 구별됩니다. Q4. 혹시 이런 반응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복부 근육과 골방근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요실금, 자궁탈출증 등는 무리한 긴장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땐 전문의와 상의하여 몸의 컨디션에 맞는 스트레칭이나 완화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특히 반신욕이나 요가, 호흡 명상은 몸의 순환을 도와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합니다. 큐오도 남편이 내 소리를 진짜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그거 연기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내의 표현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건 연기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서 그래요. 혹은 요즘은 내가 더 편안해서 표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관계는 결국 대화의 질로 결정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지만 한마디 솔직한 설명이 서로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Q6. 혹시 이런 반응을 통해 남편의 만족감도 커질까요? 그렇습니다. 남성의 뇌는 시각뿐 아니라 청각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에서 여성의 목소리 톤 변화가 남성의 도파민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파트너의 따뜻한 목소리나 리액션은 남성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줍니다. 결국 진심 어린 소리는 남편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부가 서로에게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이 6가지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소리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다. 그녀의 소리, 그의 숨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리듬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해할 때 부부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리듬, 마음의 대화, 그리고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몸의 반응도, 감정의 온도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젠 그런 건 다 지나갔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0세, 70세가 되어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단지 그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젊을 때처럼 격렬한 대신 이제는 서로의 눈빛 하나, 손끝의 온도 하나로 마음을 나누는 시기가 온 겁니다. 여성이 관계 중 소리를 낸다는 건 그저 본능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인생을 전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의 몸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조금 멀어졌나요? 괜찮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표현의 문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 말, 작은 손짓, 짧은 미소, 그 작은 표현 하나가 다시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리는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한숨이, 때로는 조용한 눈빛이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 리듬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숫자로 늘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는 가장 인간적인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이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힐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